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천정배 의원을 포함해서 10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결행했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로써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포함해서 4명만 남은 국회의원 4명의 초미니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정의당보다도 순위가 밀렸습니다. 정의당은 6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정동영 대표는 발끈했지만 자신의 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박지원 의원을 거명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다른 의원들에게는 유감이 없지만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꽤 깊은 골이 파진 모양입니다. 자, 이 와중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유탄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10명이 탈당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호남계 의원들은 이들과 함께 손을 잡을 궁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학규 대표는 일단 그 당 내부 사정은 알지 못한다면서 선을 긋지만 바른미래당도 이제 곧 분당 사태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해처 모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모임, 비주류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인데, 대한정치. 자, 예고한대로 집단 탈당을 단행했는데요. 유승엽 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천정배, 박지원, 장병환,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모두 10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결이 조금 다른 김경진 의원은 따로 탈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은 이제 4명 남은 셈입니다. 초미니 정당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이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평화당을 떠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정치는 현재 4분 오열되고 질이 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탈당했지만 실제 탈당일은 16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 15일이 평화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12일 날 탈당해버리면 평화당은 14명이 아니라 4명의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돈 때문에 12일 날 탈당한 게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유승엽 원내대표는 이거 몰랐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걸 알지 못했다. 그래서 평화당이 그래도 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떠나면서 침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탈당일은 16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웃깁니다. 자, 비당권파, 소수파가 10명이고 당권파가 4명이고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희한한 정당입니다. 어쨌든. 자, 이로써 민주평화당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은 오늘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탈당한 의원 10분에게는 개인적인 유감이 없지만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명한다. 분당 탈당을 막아야 할 뿐이 이것을 조정하고 기획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시다시피 이 원로 정치인은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계속해서 비판했는데 상황 노릇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탈당하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 쪽은 또 어떨까요? 바른미래당도 지금 조금 어수선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선을 긋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그리는 정계 개편 1차 시나리오가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선을 긋습니다. 왜냐? 자칫하다가는 본인도 정동영 신세가 될까 걱정했을 겁니다. 자, 손학규 대표는 내주 별도의 선언을 통해 바른미래당이 총선을 앞두고 나가야 할 비전은 물론 제3지대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측근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안철수, 유승민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계 의원, 제3의 공간에서 드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벌써 자신들 당에서 뛰쳐나와 뺄셈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유승민계 의원의 통화, 호남 패권 지역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마음은 서로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체모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동영 대표는 박지원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박지원은 어떨까요?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류의원들 4명을 정동영 대표와 그 일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보면 정동영, 박주현 두 분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박주현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다. 황주홍, 조배숙 또 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1인 정당, 정동영 의원 1인 정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손학규도 유탄을 받았습니다. 손학규, 정동영 보면 진짜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참 정치인으로서 저 정도 성장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왜 저렇게 망가지는가? 내려놔라 이거예요. 라면서 손학규 대표까지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뼈가 있습니다. 손학규, 정동영이 그리는 그림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들은 떠나라. 우리가 알아서 우리 정당 만들겠다는데 말로는 전국 정당 이야기하지만 지금 민주평화당이 과연 전국 정당을 성공할 만큼 힘이 있을까요? 뭐 외부에서 저명인사 데려다가 지도부를 만든다는데 또 누구 불러서 대표시키겠죠. 그렇지만 이들의 목표는 호남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인기가 과거 같지 않습니다. 호남은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민주평화당은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호남계 의원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호남 패권을 놓고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세게 붙을수록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한번 붙어보십시오. 어쨌든 박지원은 또 정동영 비판하다가 손학규까지 유탄을 맞게 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자, 제3지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가 어떻게 재편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어쨌든 오늘 정동영 대표는 하산했습니다. 다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도 떠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